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여수시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이 현재 95.9%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27만 7천여 명 가운데 26만 5천여 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20만 원씩 530여 원이 지급 완료됐으며 신청 유형별로는 선불카드가 60%, 여수사랑 상품권이 40%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선불카드와 여수사랑 상품권 모두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여수 밤바다 일대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여수해양공원과 낭만포차 거리, 하멜등대 일원 700m 구간에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 등을 설치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인증사진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논의 자체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추석 명절 전 전라선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서발 고속철도 SRT. 하지만 코레일과 SR로 양분된 철도 체계가 고착화되고 더 나아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노조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고속철도를 투입을 해야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무궁화호라든지 일반 열차가 점점 축소 폐지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에 찬성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입니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여수와 순천 등 전라선 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만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운행의 선결 조건인 철도 통합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철도 노조는 지난달 윤석열 후보 측에 철도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철도통합 공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 명분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SRT의 전라선 추가 운행은 바로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 진영 대선 주자들은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철도 통합을 통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DJ와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 찬양 발언에 이른바 개사과를 하고 호남선 열차 좌석을 구둣발로 더럽히는 인성의 후보에게 단 한 표를 주는 것도 아깝다며 지역 차별과 악행에 대한 진솔한 사죄, 반성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6대의 최신 휴대폰이 개통돼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청구됐습니다. 통신사들은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곳이 직영 매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38살 A씨.
4년째 구형 알뜰폰만을 사용하고 있는 A씨에게 어느 날부터 수백만 원의 휴대폰 요금 독촉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 6대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 측은 휴대폰 판매점주가 이해력이 부족한 A씨를 구슬려 신분증을 받아낸 뒤 임의로 개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민증도 넘겨주고 이제 그 허락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점주는 당시 A씨에게 개통 사실을 알렸다면서도 피해 금액은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에 계셨던 분 말로는 좀 명의를 좀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저께인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다 일단 갚아주고.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 통신사지만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가 피해를 당한 곳이 직영점이 아니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은 저희 회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손해 보신 분하고 판매점 사장님하고의 관계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조차 직접 해야 했던 A씨 측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 나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한테는 정확히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 영업에 관련된 그런 건지. 강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명의자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개통 사기가 끊이질 않는데도 개통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주와 통신사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공대 부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 땅에 5,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부인지 특혜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밀실 합의를 주장하며 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 공개를 둔 논란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법원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리어 기증 이후 자녀 부지에 대한 행정 처리가 대가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서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이 되는 바 그중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자고 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시나 전남도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개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리서 이렇게 공개하기보다 일단 그 공청회랄지 행정 절차 추진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개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자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행정 절차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나주시가 지난해 11월 학교와 녹지 부지를 늘리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의 당초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영주택 측은 이번 달 중순쯤 예정했던 변경 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에도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부영주택 측이 협약서 공개 판결을 계기로 자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아직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는 겨울 속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 인건비와 연료비 등이 상승해 농민들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헥타르가 넘는 비닐하우스가 녹색 물결로 넘실댑니다. 바닥에서 곱게 자란 녹색 줄기에는 잘 익어가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줄기마다 노란 토마토 꽃이 피어 있고 수정에 바쁜 벌들이 벌통을 드나듭니다.
바깥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토마토 하우스 내부는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인 영상 25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토마토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수확돼 지금이 한창 때. 하지만 기름값 등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양액 비료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토마토 질병도 많이 발생해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유통 가격은 거기에 못 미치기 있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겨울 속에 한여름을 살아가는 비닐하우스 토마토는 오는 6월 말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한 여순 사건 진상 규명 신고 18건과 희생자 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조사로 신고 건수에 대한 서류 검토와 신고인 등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여순 사건 관련 신고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도 음식이 사라지거나 퇴색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계승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을 제안해 설립 타당성 연구 요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